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한방 합격 도우미 정쪽 인사드리면서 지난 영강에서 우리가 한방 합격 전략과 함께 2019년 변경된 데이터 입력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본격적인 1강, 셀 서식, 특수문자, 메모 및 위주에 관한 내용들을 이번 시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는 여러분의 쉽 팔로우와 함께 여러분의 한방 합격을 기원하면서 고고싱 달려가 보겠습니다. 교환은 준비되어 있으니까 교환 내용을 토대로 강의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 내용과 함께 아래 엑셀 데이터 파일이 있습니다. 1-1부터 1-5까지 1-4와 1-5는 미션 문제들입니다. 먼저 1-1번 문제부터 해당 문제는 1번부터 5번까지 총 5개의 문제가 있고 각각 항목마다 2점씩 총 5개 10점이 부여되는 문제 내용입니다. 결코 어렵지 않은 내용들입니다. 1번 문제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 시트에서 A1, G1. A1부터 마우스를 쭉 블록을 잡아서 G1까지 마우스를 데려갑니다. 그리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홈 메뉴에 가면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 있습니다.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하면 한 곳에 병합이 되면서 하나의 셀에 합쳐지면서 가운데로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글꼴, 굴림체, 현재 여기 도둠체라고 있습니다. 여기 안에서 굴림체를 막 찾아 헤매기보다는 여기서 직접 써주십시오. 여기다가. 굴림체. 엔터. 굴림과 굴림체는 서로 다릅니다. 굴림인지 굴림체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해주시고 여기도 직접 입력을 하십시오. 16. 그 다음에 굵게, 여기가 굵게 있습니다. 굵게. 그 다음에 이게 기울임꼴입니다. 기울임꼴은 지시가 없고 밑줄은 이중실선. 여기는 실선과 밑에 내려오면 밑줄, 실선입니다. 이중실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현재는 이중실선, 이중 밑줄을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2점 오케이. 두 번째 A3부터 G3 영역까지 A3부터 마우스를 쭉 드래그해서 G3 영역까지 마우스를 데려갑니다. 그리고 가로, 세로, 가운데 맞춤 병합이 아닙니다. 병합을 해버리면 확인 눌러볼게요. 다 지워져 버리면서 이것만 남습니다. 이럴 때는 컨트롤 키를 누르면서 왼쪽 키보드에 왼쪽 컨트롤 키를 누르면서 영문자 Z, G를 눌러보십시오. 그럼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갑니다. 이걸 눌러도 됩니다. 이전 상태로 되돌아갔고, 병합은 하나의 셀로 합쳐버리니까 우리는 병합하는 기능은 아닙니다. 그냥 가로, 여기가 가로, 가운데 맞춤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글자가 위아래 현재 아래쪽에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로도, 세로도 모두 가운데. 그래서 여기를 눌러주면 글자가 가로, 여기는 세로 가운데, 여기는 가로 가운데 설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글꼴은 굴림입니다. 굴림체와 굴림은 서로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굴림 엔터. 그리고 글꼴 스타일은 굵게. 그 다음에 크기는 12포인트. 여기다 클릭을 하고 12 엔터. 그 다음에 글자색. 여기에 글자색. 여기는 배경색입니다. 음영색. 현재 글자색은 노랑. 여기에 클릭을 하고 마우스에 갖다 대면 이렇게 노랑이 나옵니다. 글자색. 혹시라도 마우스를 대는데 색상명이 안 나온다. 이럴 때는 파일의 옵션에 가서 이 부분 화면 설명의 기능 설명 표시, 실시간 미리 보기 사용 이런 것들이 체크가 안 되어 있거나 화면 설명의 기능 표시가 설정이 안 되어 있다면 마우스를 올려도 색상명 같은 거 설명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첫 번째로 설정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 이렇게 해서 글꼴색을 노란색으로 설정을 하고 셀 음역은 표준색의 자주가 이거 같아요. 마우스를 대면 이렇게 색상명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해서 정확한 색을 적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B4부터 B10까지. 이 B4부터 B10까지 이렇게 블럭을 잡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셀 서식 또는 컨트롤 키와 함께 숫자 1번 단축키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셀 서식에 들어와서 먼저 각 부서명 앞에 본사 부 뒤에는 부를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시 형식으로 들어가서 사용자 지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숫자인 경우 기존 데이터가 숫자인 경우라면 0을 이용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텍스트 데이터입니다. 텍스트 데이터에는 골뱅이를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 골뱅이를 기준으로 자, 총무, 격리, 기획 이 숫자가 그대로 표시하게 하는 게 골뱅이입니다. 그래서 총무가 현재 메뉴에 총무가 표시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앞에 본사를 표시하고 그 뒤에 부를 표시해라. 자, 골뱅이 그러면 앞쪽으로 와서 쌍따옴표와 함께 본사 한 칸 띄고 뒤에는 부를 적용을 하겠습니다. 자, 이때 한글인 경우에 쌍따옴표를 해도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때 띄어쓰기 정도만 잘 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옆에가 이렇게 떡 넘어가죠. 경계선에 넘어갑니다. 자, 이 글자들을 셀에 맞춤 조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셀 서식에 들어와서 맞춤에 가겠습니다. 맞춤에 보면 셀에 맞춤, 여기 경계선에 딱 붙어서 좀 잘리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이 셀 안에 딱 맞춰주라는 의미로 셀의 맞춤을 적용을 하면 이 안으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자, 셀의 맞춤까지 적용을 해봤습니다. 자, 네 번째 D4부터 D10 영역은 셀 서식의 첨단위 구분기호 사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D4부터 D10까지 11까지가 아니라 10까지 영역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영역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셀 서식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셀 서식은 첨단위 구분기호 사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시 형식에 들어가면 숫자에 첨단위 구분기호가 있습니다. 자, 또 사용자 지정에 가서 이렇게 적용을 해도 첨단위 구분기호가 들어갑니다. 사용자 지정에서 하라는 건지 숫자에 첨단위 구분기호를 적용하라는 건지, 현재는 첨단위 구분기호를 사용하라고 했으니까 숫자에 첨단위 구분기호를 사용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24부터 20까지는 쉼표 스타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홈에 표시 형식의 쉼표 스타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를 눌러주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셀 서식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때는 회계로 들어가죠. 회계. 숫자의 첨단위 구분과 회계. 기호 없습니다. 혹시 통화기호 이런 거 없음으로 해주시는 겁니다. 회계 기호 없음은 여기와 동일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F4에서 F10까지 영역은 셀 서식의 통화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셀 서식에 통화가 있습니다. 통화를 이렇게 적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G4에서 G10까지는 셀 서식의 회계. 여기도 통화, 여기도 통화죠.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셀 서식으로 들어간 다음에 회계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회계의 통화를 적용을 합니다. 자, 그랬더니 차이점은 여기에는 그냥 통화죠. 자, 셀 서식의 통화. 자, 여기는 셀 서식의 회계 통화를 적용한 겁니다. 회계 기호를 없음에서 통화가 적용이 된 겁니다. 자,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이 통화 기호, 이 앞에 있는 통화 기호가 왼쪽에 일렬로 쭉 맞아 떨어지느냐, 아니면 숫자 앞에 이렇게 따닥따닥 붙어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이렇게 붙어 있는 건 통화, 이렇게 붙어 있는 건 회계 스타일이라는 거. 자, 그래서 첨단위 구분기호인지 쉼표 스타일인지 통화인지 회계 통화인지 이런 것들 정확하게 구별해 주시고, 여기서도 가능합니다. 자, 여기에 회계가 있죠. 여기서 회계를 클릭을 해도 되고, 통화는 여기서 통화를 클릭을 해 주셔도 됩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문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D11부터 G11까지 이 범위에 대해서, 자, 쉼표, 세 자리마다 쉼표, 스타일, 뭘 이용하라고 했어요? 이번에는 사용자 지정을 이용하라고 되어 있네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셀 서식에 들어가서 사용자 지정에 들어가서, 자, 샵, 샵샵 0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샵, 샵샵 0 사용자 지정입니다. 기존에는 뭐 숫자, 통화, 회계에서 적용하던 걸 이번에는 사용자 지정을 지시했기 때문에 사용자 지정에서 왔고, 샵, 샵샵 0을 주면 기본적으로 첨단위 구분기호가 적용이 됩니다. 자, 첨단위 구분기호와 함께 뒤에 원을 넣어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맨 뒤에다가 이렇게 원만 넣어주면 원이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확인을 눌러주면 첨단위 구분기호 함께 자, 원이 들어갔습니다. 어디에서? 사용자 지정에서 처리했다는 거. 자, 각각 다 정확하게 구별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1-2번 시트로 들어갑니다. 자, 1번 A3부터 H3 영역은 강조색 1 스타일을 적용하고, 자, 그럼 먼저 A3부터
G3, H3까지네요. H3 영역은 강조색 1 스타일. 자, 음영은 이쪽에, 스타일은 이쪽에서 셀 스타일에 가서 강조색 1 여기 있습니다. 강조색 1 스타일을 적용하고 핵 높이를 18로 지정하시오. 핵 높이는 여기 숫자 있죠. 1, 2, 3, 4, 5, 6, 7. 자, 3행의 핵 높이를 조절해야 되니까 3을 클릭을 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핵 높이를 지정합니다. 18로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G4부터 G12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G4부터 G12 여기까지네요. 자, 셀 서식의 사용자 지정을 이용하여 1000의 배수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1000의 배수로 표시하고 숫자 뒤에 1000원이 나오게 해라. 자, 여기를 보시면 먼저 여기는 자, 세 자리가 뒤에 세 자리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1000의 배수라는 건 뒤에 세 자리를 날려라. 100만 배수. 100만 배수면 또 6자리를 날려라. 이런 게 자, 1000의 배수, 100만 배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세 자리를 날리려고 할 때 이 마지막 자리에서 반올림이 안 되죠. 5 이상만 반올림이 되기 때문에 0은 반올림이 안 돼서 그냥 없애버리지만 만약에 100만 배수라고 했다면 5, 6, 2도 없애야 되겠죠. 그런데 이 5에서 반올림이 됩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반올림이 돼서 3, 5가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셀 서식으로 들어갑니다. 자, 셀 서식에 사용자 지정으로 들어오겠습니다. 사용자 지정에 들어와서 1000의 배수라고 되었습니다. 먼저 샵, 샵 0. 왜? 여기 1000 단위가 있으니까 쉼표가 있으니까 샵, 샵 0을 넣으면 이렇게 1000 단위가 세 자리마다 쉼표가 적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맨 뒤에서 자, 여기서 쉼표를 하나 주면 쉼표를 맨 뒤에서 하나 주면 이 세 자리가 없어집니다. 자, 쉼표를 2개 주면 어떻게 돼요? 5, 6, 2가 없어지면서 5에서 반올림이 돼서 5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먼저 쉼표 하나를 넣어보겠습니다. 쉼표 하나를 넣었더니 자, 맨 뒤에 쉼표 하나를 넣었더니 뒤에 0이 세 자리가 날아갔습니다. 한번 더 줘볼게요. 쉼표 하나를 한번 쉼표를 더 줬더니 3, 5가 됐습니다. 뒤에 5에서 반올림이 돼가지고 4가 5로 반올림이 적용이 된 겁니다. 자, 현재는 쉼표를 하나만 해주는 1000의 배수만 적용해야 되겠죠. 그리고 뒤에 1000원을 넣어주겠습니다. 1000원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이 형태 세 자리마다 쉼표와 함께 뒤에 1000원이 적용되는 것까지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 H2 셀에 자, H2가 여기 있습니다. H2 셀에 날짜 형식을 사용자 정의 서식을 이용하여 YYY MM월까지만 일은 필요가 없네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셀 서식으로 들어가서 자, 사용자 정의 서식을 이용하라고 했습니다. 사용자 지정을 이용해서 YY 현재는 YY 4개, M 2개, DD는 현재 필요 없으니까 지워버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빼기 대신에 한글로 연을 먼저 쓰고 한자 키를 눌러서 한자로 변경을 합니다. 그리고 한 칸 띄워줘야 되겠죠. 여기 한 칸 띄었으니까. 자, 그 다음에 MMT의 월 그리고 다시 한자 키를 눌러서 월로 변경을 한 다음에 확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H4에서 H11 여기입니다. H4에서 H11 영역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셀 서식으로 들어갑니다. 이때는 셀 서식의 날짜에서 사용자 지정인지 날짜인지 현재는 날짜에서 3월 14일로 자, 결과가 같다 할지라도 지시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감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지시사항대로 문제를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월 한 자리와 일 두 자리 형태로 마무리 지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네 번째. 자, 2.4부터 2.11까지 이렇게 범위를 잡고 이름을 연락처로 정의하고 그랬습니다. 여기가 이름 상자입니다. 이름 상자를 클릭을 한 다음에 이름을 연락처로 변경을 한 후에 마지막에 꼭 엔터를 쳐주십시오. 엔터를 안 치면 이름 정의가 안 돼버립니다. 혹시라도 이름을 정의했는데 연락처인데 연락추 이렇게 오타가 난 경우들, 이 오타가 난 경우에는 수식의 이름 관리자에 들어와서 보시면 연락처가 있습니다. 삭제를 이용해서 다시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연락처 이름 정의까지 살펴봤고 D3세례라고 되어 있습니다. D3세례
거주지를 한자 거주지로. 자, 이럴 때는 거주지를 클릭을 하고 여기 수식 입력줄에 블럭을 잡습니다. 수식 입력줄에서 블럭을 잡고 키보드에 한자 키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변형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자로 변환이라고 되어 있죠. 한자로 변환. 자, 이렇게 해서 변환을 클릭을 해주시고 마지막에 또 엔터를 쳐줘서 변환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자, 다섯 번째 A3부터 H12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H3부터 H12까지, H3부터 H12까지 여기를 범위로 잡고 가로 가운데 맞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홈에 들어오면 가로, 여기는 세로 가운데죠. 가로 가운데 맞춤을 이용해서 전부 다 가운데 정렬을 하고 모든 테두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홈 메뉴에 보면 글꼴 위쪽에 테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테두리를 클릭을 해주시고, 자, H2 세례는, H2면 여기입니다. H2 세례는 대각선을 이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셀 서식에 들어가서 테두리 탭에, 자, 이쪽에서 왼쪽 대각선, 오른쪽 대각선 이렇게 적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또는 아까 우리 여기 테두리 있었죠? 테두리 맨 아래 다른 테두리가 있습니다. 다른 테두리를 클릭을 해서 테두리로 들어오면 이쪽 왼쪽과 오른쪽을 바로 적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대각선을 넣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1번과 2번 문제 두 개를 풀어봤는데 여기에 관련된 교환을 한번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략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1의 내용들, 여기 골뱅이 앞뒤로 문자 넣을 때 띄어쓰기가 있다면 없으면 안 합니다. 띄어쓰기가 주어진 경우에만 띄어쓰기를 좀 주의해 주시고 나머지는 특별한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천 단위 구분교와 쉼표 스타일. 자, 지시사항대로 해야 됩니다. 모양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에이, 아무거나 해도 되겠지? never 안 됩니다. 반드시 지시사항대로 문제를 풀어주시고 통화와 회계가 서로 틀리다라고 그랬습니다. 회계와 통화 스타일은 같은 말이지만 통화와 회계는 서로 틀린 내용이다라는 거. 자, 그리고 뒤에 원을 넣는 거. 자, 일반적인 서식들은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지만 뒤에 어떤 문자들이 들어가는 경우는 100% 사용자 지정에서 작업을 해야 됩니다. 자, 천 단위와 함께 뒤에 원이 들어가는 경우까지 작업을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용자 정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0과 샵 두 가지의 차이점이 좀 모호해서 많이들 혼란을 하고 있습니다. 자, 0은 무효의 0, 필요 없는 0입니다. 필요 있는 0 말고 필요 없는 0, 의미가 없는 0을 그대로 표시하겠다. 자, 샵은 하나의 자릿수, 똑같은 하나의 자릿수입니다. 무효의 0, 필요 없는 0을 표시하지 않겠다. 자, 예를 들어서 5천이 있습니다. 5천. 이 0 필요 없나요? 다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0500 있습니다. 이 0은 필요하지만 이 앞에 있는 0은 필요 없죠. 이 필요 없는 0을 표시하지 말라는 게 샵이다. 자, 그런데 0으로 4자리가 있다.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0500. 그러면 4자리 맞춰야 돼요. 이 필요 없는 0도 0에 있기 때문에 그대로 써라. 그런데 만약에 샵이 4개다. 자, 그리고 0500이다. 그러면 필요 없는 0이죠. 필요 없는 0은 여기서 버리고 500만 표시해라 라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여기서 값이 0.7971일 경우 0.00 소수 앞에는 한 자리고 뒤에는 두 자리로 나타내라. 자, 그런데 0.79 두 자리로 끊어서 나타내야 되는데 이 7을 버려야 되겠죠. 버릴 때 반올림이 되면 반올림을 합니다. 반올림이 안 되면 0.79로 끝나지만 반올림이 되면 0.80으로 표시를 합니다. 이때 0 필요 없는 0입니다. 뒤에 0 필요 없는 0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0을 썼기 때문에 필요 없는 0도 그대로 표시한다라는 거. 무효의 0, 필요 없는 0도 그대로 표시해라 라는 겁니다. 샵, 무효의 0, 필요 없는 0을 표시하지 말아라 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번에는 샵, 샵샵을 했습니다. 샵.샵샵. 자, 앞에 0이 하나 있고 뒤에도 0이 하나 원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필요 없는 0이니까 샵에 의해서 쓰지 않고, 자, 이 8은 의미 있는 숫자니까 그대로 쓰는 겁니다. 의미 없는 0일 때만. 자, 샵, 맨 뒤에 샵 있죠? 여기 0, 의미 없는 0이죠? 의미 없는 0이니까 버려서 최종적으로 나타나는 숫자는 0.8로 나타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샵, 샵샵 0, 쉼표, 중간에 쉼표를 해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5천이 있다. 5천. 그러면 중간에 세 자리마다 여기에다가 쉼표를 하나 넣어주겠다.
그리고 뒤에다가 원을 넣겠다라고 하는 게 이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샵, 샵 여기는 맨 뒤에 0이 있고 여기는 맨 뒤에 0이 없죠. 예를 들어서 값이 0이라고 보겠습니다. 0. 자, 그러면 이거에 의해서 맨 뒤에 0, 필요 없는 0도 그대로 0원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샵 1의 경우에는 0원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이 0이 혼자 있을 때는 의미가 없으니까 버리고 어떻게 돼요? 1으로만 표시된다는 거. 자, 그래서 0이 있을 경우, 0일 경우 자, 이렇게 표시되고 0일 경우 0원으로 표시된다. 만약에 문제에서 0일 때 0을 표시하라고 한다면 반드시 이와 같은 형태로 0원의 형태로 놔둬야 되겠죠. 자, 그래서 별도의 말이 없으면 둘 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기본은 우리가 첫 번째로 정리를 해 주십시오. 0일 경우 0원으로 나타나야지 그냥 원만 나타나면 의미가 없겠죠. 자, 세 자리와 함께 원을 표시하는 방법. 자, 이번에는 여기 뒤에 쉼표를 하나 줬을 때입니다. 줬을 때. 자, 세 자리를 없애버린다고 그랬죠. 900을 없애버릴 겁니다. 자, 쉼표와 함께, 자, 세 자리 1000원을 붙이면서 900을 없앨 건데, 자, 그러면 2567만 남죠. 2567. 그런데 이 900에서 반올림이 됩니다. 그래서 2568. 천단위 중간에 쉼표가 들어가 있죠. 5 이상은 자동 반올림 적용이 된다는 거. 자, 이번에는 쉼표를 2개 줬습니다. 쉼표를 2개 줘서 900 날리고 567도 날리겠죠. 자, 그러면 2만 남습니다. 2만 남는데 여기 5에서 최종 잘리는 5에서 반올림이 돼서 얼마가 남아요? 300만 원이 된다는 겁니다. 뒤에 100만 원 붙여서. 자, 그래서 쉼표가 맨 뒤에 중간에 있는 건 세 자리마다 컴마를 중간에 주는 겁니다. 중간에. 자, 그런데 맨 뒤에 하나 있을 때는 뒤에 세 자리를 날리고 뒤에 맨 뒤에 쉼표가 2자리 있을 때는 6자리를 날린다. 6자리를. 단 날리면서 반올림이 되는지 안 되는지 파악을 해서 반올림이 되면 반올림을 적용시켜준다라는 겁니다. 자, 퍼센트는 숫자 값에 100을 곱하고 퍼센트를 적용합니다. 0.25가 있다. 그럼 곱하기 100을 하면 25가 되면서 퍼센트를 붙여준다. 50이 있다. 그러면 퍼센트를 적용하면 곱하기 100을 하면 5000이 되면서 뒤에 퍼센트를 붙여준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골뱅이. 아까 숫자의 경우에는 0이나 샵을 씁니다. 그러나 골뱅이는 텍스트에만 적용이 됩니다. 텍스트에만. 자, 골뱅이 앞뒤에 특정 문자를 추가하여 표시할 때 사용한다. 자, 그 다음에 세미콜론 3개가 있는데 세미콜론 2개를 하면 숫자가 숨겨집니다. 숫자가. 세미콜론 3개를 하면 텍스트도 숨겨집니다. 자, 그래서 텍스트 숫자 모두 숨기려면 세미콜론을 3개, 숫자만 숨기려면 세미콜론을 2개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용자 정의, 사용자 지적 서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우리가 앞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쉼표 스타일, 숫자 범위의 천단위 구분기호, 사용자 지정 서식을 각각 정확하게 구별해서 문제 지상에 따라 작업을 해줘야 된다는 거 염두해 주시고, 또 한글은 쌍따옴표로 묶지 않아도 되지만 특수문자 영문은 반드시 쌍따옴표를 묶어서, 이런 쌍따옴표 현재는 한글이니까 안 해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특수문자나 영문의 경우에는 반드시 쌍따옴표로 묶어서 처리해야 된다는 거 꼭 염두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 사용자 정의 서식 1-1번을 풀어봤고, 1-2번에 관련된 날짜 한번 보겠습니다. 날짜에 대한 거. 자, 여기 보면은 YY 연도가 2자리죠. 자, 만약에 날짜가 2012년 1월 25일이라고 했을 때 YY 그럼 연도 앞에 2자리만 나타냅니다. YY가 4개면 2011을 다 나타내겠죠. 자, 그 다음에 M이 한 자리면 1월 1 나타냅니다. 1. M이 2자리면 01, M이 3자리면 001 아닙니다. 001 아니고, 자, M이 3자리면 이때부터는 0으로 표기합니다. 0으로 January 3글자만. 여기가 3글자니까 여기를 3글자만 표시하는 겁니다. 만약에 M이 4글자다. 그러면 Janu까지 4글자가 아니라 이때는 전부 다 January를 전부 다 표기합니다. 자, D는 25. 한 자리만 표기해야 되는데 5를 표기할까요? 2를 표기할까요? 그럼 원래 날짜의 의미가 없어져 버리죠. 이럴 때는 원래 날짜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그대로 다 표시합니다. 만약에 12월이었다. 그럼 12월인데 1월이요? 2월이요? 아니요. 이럴 때는 11을 그대로 다 표기합니다. 그래서 10, 11, 12는 어쩔 수 없이 한 자리여도 2자리로 나타나겠죠. 자, D도 마찬가지입니다. 9까지는 9로 나타나겠지만 10부터는 전부 다 2자리로 나타나겠죠. DD. 자, 25. 만약에 9까지면 01, 02,
09로 나타나겠죠. 앞에 0을 붙여서 나타납니다. 자, 근데 10일부터는 그대로 그 날짜를 표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DDD, MMM이 아까 영문으로 세 자리를 표시했죠. DDD도 영문으로 표시하는데 요일을 영문으로 표기합니다. Wednesday, 무슨 왼수졌어요? Wednesday. 자, WD 세 글자까지만 쓴다라는 거. D를 네 글자 다 쓰면 January로처럼 월처럼 다 쓰는 거예요. Wednesday를 다 적용한다. 자, 세 글자는 세 글자만, 네 글자는 다 원문 다를 쓴다. 자, 그 다음에 AA는 한글로 수요일 한글로 표기합니다. AAA 네 글자는 수요일 다 표기합니다. AAA는 한 글자, 두 글자가 없고 세 글자, 네 글자만 적용이 된다는 거. 자, 날짜 관련 서식들 잘 정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이름 정의하는 거. 자, 이름 정의를 잘못했을 때 이름 정의를 하고 나서는 반드시 엔터를 쳐라. 오타나 이름 정의가 잘못됐을 때는 수식의 이름 관리제를 통해서 편집 또는 삭제하고 다시 적용할 수 있다. 자, 여기 날짜 뭐 이게 1-3이니까 1-2까지 적용을 하고 1-3부터 다시 내용을 정리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씩 들어가서 문제 1-3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투셀이면 여기네요. 자, 이 투셀에 E와 F가 병합이 된 상태입니다. 자, 사용자 지정 서식을 이용하여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셀 서식에 들어가서 표시 형식에 들어간 다음에 자, 여기다가 Y 4개. 자, 먼저 사용자 지정으로 가겠습니다. Y 4개 뒤에 자, 한자로 눌러서 한자로 바꾸고, 자, 여기는 한 칸 띄고, M이 한 자리만 쓰라고 했네요. 월, 한자를 이용해서 월로 바꾸고, 자, 그 다음에 DD1이네요. DD1, 한자를 눌러서 1. 자, 그리고 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글로, 영문으로 목이 아니라 한글로 목이 되어 있습니다. 자, 따라서 여기다가 목이라고 쓰면 모든 날짜가 다 목요일이 돼버리니까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AAA 3개는 요일, AAA 4개는 요일까지 다 나오는 거죠. 이렇게. 자, 그리고 날짜가 틀리기 때문에 목이 아닌 다른 요일로 표기가 되는 겁니다. 여기 목이라고 해서 화요일인데요. 목요일로 목을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never 안 됩니다. 반드시 이렇게 한 자리 형태로 보여주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뒤에 띄고 한 자까지 띄고 현재까지 넣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일 한 자리, 뒤에 한 자리가 들어가고 현재까지 적용이 되는 걸 확인했습니다. 자, A3부터 A4까지 A3, A4 이렇게 블럭을 잡고 그 다음에 B3, B4 이렇게 연달아 블럭을 잡으면 안 됩니다. 여기만 이렇게 블럭을 잡고 따로 떨어졌죠. 그 다음에 컨트롤 키를 누르고 B3, B4를 누릅니다.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맨 처음에는 아무것도 안 누르고 마우스로 드래그를 하고 그 다음부터 왼쪽 컨트롤 키를 누르고 블럭을 잡고 자, 마우스 띄었다가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C3, E3까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F3, F4까지 이렇게 블럭을 잡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자, 마우스를 띄지 않고 컨트롤을 누르지 않고 해버리면 하나로 다 합쳐져 버립니다. 그래서 여기만 잡고 그 다음부터는 컨트롤 키를 누르면서 부분 블럭을 잡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누르면 각자 알아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추면 됩니다. 자, 그런데 가로 맞춤은 됐는데 위아래에서 위에 적용이 되어 있죠. 위에. 그래서 여기 세로 가운데 맞춤도 지시가 있습니다. 자, 세로 가운데 맞춤도 처리를 하기 위해서 여기 세로 가운데 맞춤까지 눌러주면 위아래 가운데가 적용되는 걸 확인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A1, F1, A1부터 F1의 제목일 스타일. 자, 셀 스타일에 들어가서 제목일이 여기 있습니다. 제목일 스타일을 적용을 해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E2에 10에 20이면 여기 이겠습니다. 자, 여기에 메모를 삽입하라고 되어 있네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메모가 어딨죠? 메모 여기. 단축키는 Shift F2번. Shift F2번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메모가 나옵니다. 자, 이때 기존에 나오는 내용들은 모두 지워주시고 이 내용을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자, 최저 감소율이라고 작성을 했습니다. 자, 메모를 삽입하고 메모를 자동 크기 적용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글자는 여기밖에 없는데 메모가 생뚱맞게 너무 커요. 그래서 메모를 내가 이렇게 조절을 해주면 안 돼요. 그러면 글자가 더 많아졌을 때 이 메모가 자동으로 안 움직여요. 자, 컨트롤 Z를 눌러서 다시 취소하고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메모가 여기 나타나죠. 마우스를 대면 나타나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메모 표시를 눌러주면 항상 표시가 됩니다. 항상. 자, 그래서 자, 이 메모를 이 글자의 크기에 맞게끔 자동 크기를 조절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뒤에 커서의 깜빡깜빡, 우측 깜빡이, 좌측 깜빡이, 이제는 모르겠지만 깜빡깜빡거립니다. 이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메모 서식을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해요. 메모 서식을 들어갔는데 헐, 글꼴밖에 없어요. 왜 글꼴밖에 없어요? 자, 글꼴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 그래서 메모의 자동 크기를 적용하려면 커서를 안에다 찍어 놓고 하면 안 되고 밖에 테두리에다가, 이쪽 테두리에다가 깜빡깜빡거리지 않죠? 테두리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메모 서식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글꼴 외에도 다른 탭들이 보입니다. 자, 이때 맞춤 탭에 들어가서 자동 크기를 조정하면 글자의 크기에 맞춰서 자동으로 적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우스를 옮겨도 항상 메모가 표시되죠. 메모를 항상 표시하지 말라고 하면 숨기기, 마우스를 올렸을 때만 나오죠. 그런데 우리는 항상 표시하라고 했으니까 메모 표시를 클릭해서 항상 표시되도록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D5에서 D14까지, D5에서부터 D14까지 100분율 스타일을 적용해라. 여기 100분율이 있습니다. 100분율을 적용을 했더니 소수 자리가 안 나와요. 그런데 문제에서는 소수 둘째 자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1, 2 이렇게 하면 되겠죠. 또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셀 서식에 100분율의 소수 두 자리까지 적용도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블럭 잡고 100분율 하면 곱하기 100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퍼센트가 붙고 소수점 조절은 늘렸다 줄였다 해서 적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1-4번 시트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4번에 가서 A1 셀에, 자, A1에 병합되어 있는 A1 셀이 있습니다. 이 셀에, 자, 윗줄을 집어넣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윗줄은 홈에 여기 4천자라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자, 홈 메뉴에 여기 4천이 있습니다. 4천. 자, 4천 옆에 보면 이런 콤보 상자 이런 게 있습니다. 삼각형. 이 삼각형을 누르고 윗줄 설정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윗줄 설정에 들어가서 글꼴에 뭐 지시사항들이 있나요? 자, 글꼴에 지시사항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윗줄 설정은 들어올 필요가 없고 윗줄 편집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윗줄 편집을 누르면 여기에서 깜빡깜빡거립니다. 그럼 여기다가 직접 내용을 씁니다. 거래처별 띄고 매입 슬래시 매출 비교라고 작성을 했습니다. 작성했는데 어디로 가버렸어요? 없어요, 없어. 자, 이럴 때 4천을 다시 클릭을 해서 윗줄 필드 표시를 눌러주시면 나타납니다. 자, 윗줄 설정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뭐 글꼴에 대해서 글꼴 색깔, 글꼴 크기 뭐 이런 것들을 지시하면 색깔 같은 것들을 지시하면 설정에 들어오는데 현재는 별도의 지시가 없으니까 설정은 필요 없고 윗줄 편집과 윗줄 필드 표시를 이용해서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실적 비율이 있습니다. 실적 비율의 값은 화면에서 숨기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자, 숫자를 숨길 때는 사용자 지정을 이용해서 자, 여기서 세미콜론 2번을 주면 됩니다. 만약에 여기에 텍스트와 숫자가 합쳐져 있다 라고 한다면 세미콜론을 3번 줘야 되겠죠. 지금처럼 숫자만 있을 때도 3번도 가능합니다. 자, 그러나 기본 숫자는 두 번만 주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숫자를 숨겼습니다. 자, 그리고 G4에서 G11 뒤에 은행을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셀 서식에 들어가서 자, 사용자 지정에 들어가서 0은 어떨 때? 숫자에만. 그런데 문자죠, 여기가 문자일 때는 골뱅이를 이용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뒤에 그랬으니까 은행 이런 식으로 골뱅이 은행을 넣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데이터가 숫자였다면 0 은행이 되겠죠. 자, 0인지 골뱅인지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24부터 21까지에 자, 셀 서식의 사용자 정의를 이용하여 숫자 뒤에 여건 소수 한 자리까지 표시가 되네요. 소수 한 자리까지. 자, 그런데 필요 없는 0. 자, 여기 보면 0이 필요 없죠. 필요 없는 0도 그대로 나타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필요 없는 0도. 자, 그래서 다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셀 서식에 들어가서 사용자 지정에 들어가서 샵, 샵 0을 했습니다. 왜? 여기 천 단위가 들어가 있죠. 여기 쉼표가 들어가 있습니다. 쉼표가.
여기에는 쉼표가 없는데 여기 쉼표가 들어가 있으니까 샵 컴마 샵샵 0을 넣어서 먼저 쉼표 중간에 쉼표를 하나 넣고 그 다음에 소수점 한 자리가 넣어 들어가야 되겠죠. 점 0 이때 점 샵을 하면 뒤에 필요 없는 0이니까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점 0을 넣어서 뒤에 0이 꼭 나오게끔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건 이렇게 해주시면 문제에서 원하는 천 단위와 함께 소수 한 자리와 함께 여건이 모두 표시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확인 눌러서 샵샵샵샵 이건 뭐예요? 너비가 좁아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너비가 좁을 때는 어떻게? 2열과 F열 경계선에서 여기를 늘려주면 되는데 얼마만큼 늘려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그냥 더블 클릭을 해주시면 자동으로 너비가 조정이 됩니다. 자, 별도의 지시가 없을 때는 샵샵샵으로 나오는 이유가 너비가 좁아서 그러니까 열과 열 경계선에서 더블 클릭을 해주면 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B4에서부터 B11까지 여기 B4에서부터 B11까지 자, 셀 서식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셀 서식에 들어와서 자, 주민등록번호 형식으로 주민등록번호는 어디 있을까요? 기타에 가서 자, 기타에 오면 여기 주민등록번호라는 게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선택을 해주겠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선택하면 현재 2 플러스 이건 지수형입니다. 지수형인데 이렇게 주민번호 형태를 하니까 주민번호가 그대로 확인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D4부터 D11까지 블럭을 잡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셀 서식에 들어가서 균등분할이라는 게 있습니다. 맞춤에 들어가면 균등분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쪽에 균등분할 들여쓰기. 자, 이렇게 해서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좌우가 이렇게 맞죠? 좌우 균등분할 이게 형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문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I3부터 I11 이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을 잘라내기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잘라내기를 했습니다. 잘라내기를 하면 깜빡깜빡 거리죠. 잘라내기 한 후에 대표자 이름 오른쪽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 끼워 넣고 자, 그러면 얘와 얘 사이에 끼워 넣어야 되겠죠. 끼워 넣을 때는 반드시 여기서 끼워 넣으면 이 앞으로 돌아 버립니다. 이 앞으로. 자, 그런데 우리는 대표자 이름 오른쪽이라고 했으니까 분리해 놓고야 왼쪽으로 들어옵니다.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잘라낸 셀 삽입을 눌러주면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다시 여기 거리 실적은 더블 클릭해서 늘려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자, 오른쪽으로 끼워 넣습니다. 이때 분리해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대표자에서 하면 이 왼쪽으로 들어와 버립니다. 자, 그리고 A3부터 H3까지 이렇게 범위를 잡고 자, 셀 음영 흰색 배경일 25%더 어둡게 채우고 그랬습니다. 자, 음영색을 채우는 방법은 이쪽과 셀 스타일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쪽을 보니까 셀 음영 자체는 여기입니다. 여기는 셀 스타일입니다. 여기에는 뭐 찾아봐도 없겠죠. 그래서 두 가지, 혹시라도 두 가지를 잘 살펴보면서 적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셀 음영에 들어와서 셀 음영 배경 1의 흰색 라인이니까 이쪽이겠죠. 여기는 15%, 이쪽은 25% 더 어둡게, 여기가 맞습니다. 자, 25%더 어둡게 채우고, 자, H열의 너비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열 너비에 가서 최종적으로 10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문제 미션 4의 내용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미션 5, 1-5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션은 좀 더 난이도 있는 문제입니다. 미션은. 자, 문제 5번 들어가기 전에 여기까지 먼저 교환을 또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날짜에 관련된 거 잘 서식 정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메모는 Shift F2번. 자, 그리고 주의사항. 메모를 선택할 때 메모 외곽을 선택해야 한다. 메모 안에 선택하면 맞춤 탭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내용들을 정리해 주시고, 자, 윗주는 내천자를 이용해서 편집, 글꼴 같은 거, 글색 같은 거는 윗주에서 설정해서 하는 거고, 윗주 편집과 윗주 필드 표시를 적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은 숫자만, 텍스트까지 있으면 세미콜론을 3번으로, 자, 문자는 골뱅이로, 숫자는 0으로 적용을 해 주신다는 거. 자, 그리고 여기 소수 한 자리까지 0이
필요 없는 0이 나타나도록 해야 되니까 0이 적용이 되는 것까지. 자,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적용을 해 주시고 1-4까지 충분히 마무리를 해 봤습니다. 이제 1-5 문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라스트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A3부터 H3까지 여기까지네요. 자, 60% 강조색 2 스타일이 있습니다. 스타일에 들어가서 60% 강조 1, 여기가 60% 강조색 2가 되겠죠. 60% 강조색 2를 넣습니다. 자, 기본급 인상 영역 여기 있습니다. 기본급 인상 영역 J4부터 J12를 복사하여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복사를 하겠습니다. 자, 기본급 영역에 기본급 여기 있습니다. 기본급 영역에 더하기 이 값을 여기에 있는 9만원을 여기다가 156만원에다가 더해라 라는 말입니다. 자, 그럼 블럭을 잡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선택하여 붙여넣기를 클릭합니다. 자, 이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 숫자와 이 숫자가 연산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무슨 연산을 하라고 했어요? 더하기 연산을 하라고 했습니다. 더하기 156만원에 9만원을 더하면 246만원 맞나요? 아, 여기 6만원이네. 156만원 그러면 165만원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165만원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택하여 붙여넣기를 한 겁니다. 자, 세 번째 구성비 영역을 사용자 지정을 이용하여 셀 서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성비 이렇게 블럭을 잡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셀 서식에 사용자 지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5.5를 5.5%로 자, 그러면 소수 한 자리가 있어야 되네요. 0.00을 하면 소수 두 자리까지 나옵니다. 우리는 문제에서 소수 한 자리까지만 나오라고 그랬으니까 0.00으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자, 0.00 그리고 뒤에 퍼센트를 넣었더니 자, 퍼센트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다가 퍼센트를 넣습니다. 그랬더니 5.5% 나와야 되는데 550%가 나오고 있어요. 550%. 왜 이렇게 많이 나오지? 자, 우리 퍼센트는 뭐라고 그랬어요? 곱하기 100을 한 후에 퍼센트를 적용한다. 그런데 여기는 5.5에서 5.5 곱하기 100이 안 되고 퍼센트가 적용이 되었네요. 자, 여기 뒤에 느낌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느낌표. 자, 느낌표를 한번 주면 자, 여기다가 0.0 느낌표를 주면 100을 곱하지 않고 그대로 퍼센트를 적용을 하게 됩니다. 자, 느낌표는 곱하기 100을 하지 않고 퍼센트만 넣어라 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자리 0일 경우 0.0% 나와 있죠. 0.0%. 그러면 G표준 느낌표는 뭐예요? 자, G표준 느낌표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맨 위에 보면 G표준이 있습니다. G표준에다가 퍼센트를 한번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G표준에다가 퍼센트를 적용을 했더니 얘네는 자, 여기는 0.0이 아니라 0만 나오네요. 5. 자, 5 여기 한 자리만 있어요. 소수점이 없어요. 자, 다시 컨트롤 Z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컨트롤 Z. 원래 자, 얘는 소수 한 자리, 소수 한 자리, 소수 한 자리, 소수 한 자리. 나머지는 소수가 없는 애들이죠. 즉, 소수점이 있는 애들은 소수점을 적용해서 그대로 나타나고 소수점이 없는 애들은 없는 채로 그대로 백분율을 넣어라. 즉, 있는 그대로 소수점 한 자리를 넣어서 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자, 다시 선서식 들어가겠습니다. 자, 사용자 지정에서 G표준에 자, G표준에 퍼센트를 주면 있는 그대로 소수점 한 자리인 애들은 한 자리로 없는 애들은 없게 적용이 되라 라는 겁니다. 자, 없게. 자, 그런데 우리가 방금 퍼센트를 느낌표를 안 넣었는데 느낌표가 자동으로 따라 들어가요. 즉, 곱하기 100을 하지 않고 퍼센트를 그대로 적용을 할 때는 G표준을 선택한 뒤에 느낌표를 주고 그 다음에 퍼센트를 적용. 이 느낌표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자동으로. 단 0.0일 때는 생략을 해버리면 느낌표를 생략을 하면 곱하기 100이 돼버리니까 반드시 줘야 되겠죠. G표준에서는 느낌표가 생략이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자동으로 느낌표가 적용이 된다는 거. 현재는 우리가 0.0의 느낌표를 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한 자리인 경우도 모두 소수점 한 자리를 적용해서 처리해라. 0인 경우 0.0%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게 정답. 0.0%가 정답이 된다는 겁니다. 혹시라도 0인 경우에는 0%, 5인 경우에는 5%라고 한다면 이렇게 적용을 해줘야 된다는 거. 자, 네 번째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H4부터 H10
2까지 블럭을 잡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자 여기 보면은 총 100만 단위인데 6자리가 날아간 것 같아요. 6자리가 자 여기 보시면 현재 자 6자리가 날아가 버렸어요. 그리고 200이 되어 있죠. 자 여기서 이렇게 6자리가 이렇게 날아가고 9에서 반올림이 돼서 200만 원이 된 겁니다. 즉 우리는 뒤에 쉼표를 자 사용자 지정에 들어와서 이걸로 선택을 하던 현재는 쉼표 스타일이 없습니다. 세 자리마다 쉼표가 없습니다. 그래서 0만 선택이 됩니다. 0만 선택하고 쉼표를 줬더니 1만 나오네요. 현재 여기에는 129만 원에서 2가 반올림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자 100만 원만 1만 나오는 게 맞습니다. 자 이런 것들 196만 원, 154만 원 이런 것들이 2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적용이 되는 걸 최종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맨 뒤에 쉼표를 하나 줄 거냐, 둘 줄 거냐, 또 자 0을 사용할 거냐, 자 0을 사용할 거냐, 이걸 사용할 거냐. 이거는 쉼표가 세 자리마다 적용이 되는 경우에 이 0을 사용하고 지금은 세 자리마다 쉼표가 없기 때문에 0을 사용해서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자, G4에서부터 G12까지 이 범위가 있습니다. 자, 양수는 파란색으로 첨단위 구분구역과 함께 통화를 표시하고 음수는 빨간색으로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셀 서식에 들어가서 사용자 지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양수, 음수, 그 다음에 0, 세 가지 형태를 모두 다 표시하래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양수, 세미콜론, 음수, 세미콜론, 0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적용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미콜론을 중심으로 양수를 처리하고 다음에 음수를 처리하고 여기는 0을 처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보면은 문제에서 자 양수는 첨단위 구분기호와 함께 자 그러면 샵, 샵 0 첨단위 구분기호죠. 첨단위 구분기호와 함께 통화도 표시하라고 그랬네요. 자, 그러면 키보드에 있는 통화입니다. 엔터 위에 통화 키보드가 있습니다. 자, 통화와 함께 표시하고 파란색으로 색상도 표시했네요. 자, 그럼 색상은 여기다가 대괄호로 함께 파랑 이렇게 대괄호를 넣어줍니다. 자, 세미콜론을 중심으로 왼쪽에 지금 양수값을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파란색과 함께 통화와 함께 첨단위 구분기호 샵, 샵 0을 넣었습니다. 자, 음수는 빨간색으로 자 음수라는 글자를 지우고 자 여기다가 빨강이라고 하겠습니다. 빨강. 자, 그리고 음수는 빨강색으로 첨단위 구분기호와 함께 샵, 샵 0 그리고 마이너스를 표시하라고 그랬네요. 통화가 아니라 마이너스를 표시해라. 0은 자 0은 여기가 0자리죠. 0은 통화와 함께 자 통화와 함께 0 그리고 가로 안에 0도 나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0 이렇게. 자, 세미콜론을 중심으로 자 여기 보시면은 세미콜론을 중심으로 자 맨 앞에가 양수, 음수, 0 세 가지 단계를 거쳤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확인을 한번 눌러서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음수, 자 양수는 우선 통화와 함께 첨단위, 음수는 마이너스와 함께 첨단위, 그리고 0은 통화와 함께 가로 안에 0이 최종 적용되는 것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참고로 자 3번과 5번 문제는 정말 어쩌다 한번 나오는 유형입니다. 간단하게 한번 익혀두시고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5에 대한 교환 정리까지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타일의 문제들은 자주 출제되고 연상 경우에도 간혹 출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과 5번은 어쩌다 한 번씩 정말 미친 척하고 한번 나오는 그런 유형의 미션 문제들입니다. 4번도 종종 쉼표 하나와 2개 종종 출제가 되는 문제라는 거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본격적인 첫 번째 강의를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수고 많이 하셨고 다음 시간 또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